여보세요? 예, 선구자 방송이시죠? 네네. 우리 그 예, 김 애청자, 선생님이시죠? 애청자 아, 시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예.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뭐 잠을 못 자고, 제가 이제 나이 저, 60이고, 저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고, 그 다음에 한 20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만드는 제품들은 저희 20년 동안 100% 수출만 해서 저희 직원들을 다 봉급 주고 제가 그 지난번 때 우리 여전 전희경 의원님이 네네. 그 임종석 그 주사파하고 그 국회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네네. 거기에서 나왔을 때 아마 그거는 생방송으로 아마 MBC나 KBS 이런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겠죠. 제가 요즘 텔레비를 일체 안 보고 저기 하니까 그 생방송으로 진행됐을 때 그때 철로의 기회에 저 임성석 주사파를 개 목살을 낼 수 있는 철로의 기회를 한번 놓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때에 그 전희경 의원님이 주사파 실제 청와대의 경제적이면 모든 걸 삼각형 구도로 그 제시했을 때 임종석의 그 첫마디가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할 때 당신은 뭐 했나 이렇게 그 답변이 그거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전희경 의원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당신이 5.18 군제와 독재 시대에 그렇게 떳떳하고 민주화했는 게 떳떳하고 자랑스럽냐고 물었을 때 만약 물었다면은 임종석이 답변은 그래 내가 민주화하고 했는 게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반드시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리경 우리 국회의원이 그렇게 떳떳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는 게 떳떳하다면 5.18 유권자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하느냐고 바로 물었으면 아마 그러면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5.18 유공자가 6.25 사변 참전용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뭐가 두려워서 당신이 민주화했는 게 그렇게 떳떳하면 유공자는 왜 못 밝히냐.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들이 유공자 명단은 지금 현재 우리 전화 받으신 분 아시죠? 명단 100% 지금 비공개고 네.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타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게 거짓이면 아마 잡혀 들어갔겠죠. 월 한 달에 제가 알기로 그게 보면은 3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오고 자녀가 3명까지 취업을 하는데 국가 공무원 시험에 10%가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고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적폐죠, 그게. 이거는 적폐 중에 최고 적폐지요. 이거를, 자, 거기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공무원 시험 아주 포기해라. 교원 임용고사 100점 받으면 무조건 합격돼야죠. 아닙니다. 91점 받은 사람이 있으면 100점 받은 사람 떨어집니다. 음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니, 일반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 자기가 공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면 그 업체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는 10% 가산점을 다 주고, 이것도 한 명이 아니고 3명이고, 더더욱 큰 거는 이거를 심사하는 위원장이 광주시장이랍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죠. 자, 어떻게 광주에 사태가 일어나는 사태가 광주시장이 심사위원장이면, 그러면 6.25 사변 때 참전해서 죽은, 낙동강 전선에서 죽은 사람은 경남도지사가 심사를 해야 되고, 인천 상륙 작전에서 죽은 사람은 인천시장이 심의하고, 철원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사람은 강원도라 철원시장이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광주시장이 심사를 다 해서 보훈처에 통보하게 돼 있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독립유공자면은 지금 시골이나 유공자나 6.25 사변 참전해서 6.25 보훈자라면은 보훈청에서 명패를 만들어서 집에다가 문패로 걸어줍니다. 이 집은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이분은 6.25 참전 국가 유공자다고 얼마나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거는데 5.18 유공자는 왜 명단을 떳떳하게 못 거냐 이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짓 들어가 있는 민주화, 5.18이 자체 민주화가 아니니까 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거. 그러면은 이 자체가 더더욱 큰 거는 그 5.18 유공 사망자가 19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명단은 아직 모릅니다만은 뉴스타운에서 밝힌 이야기는 한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공자가. 유공자가. 그런데 해마다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공자가 낳는 자녀도 또 유공자가 되는 모양이죠. 자, 이 진실을,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여기서 이 선구자나 애국방송에도 밝힐 수가 없는 거고, 전희경 의원님이 국회 기자회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밝히심이 어떠냐.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좀 당 정책으로 좀 채택을 해가지고 접근해줘야 이거를 되는 밝힐 때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여러에서 이거 대변인이 밝힐 때는 저게 이제 뭐 보고가 된다든지 통보가 되고 회의를 해서 밝히겠지만은 네.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타운에서 안정권 실장님이 밝힌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당의 추모 의원 그대로 밝힐게요. 우모 의원도 여기에 유공자에 들어가 있대요. 네. 야, 뭐 물론 당연히 거기에서는 지금 야당의 의원도 포함이 돼 있겠죠. 이 법을 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끼로 한두 명을 던져줬겠죠. 그렇지만은 이 적폐는 지금 국정원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하는 가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적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이 10% 가산점을 젊은이로부터 반항심이 일으켜서 이게 적폐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젊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나이 네. 드신 분만 태극기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처음 한 며칠 전에 이거를 처음 뉴스타운에 있는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를 얘기하는데 이 말 듣고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물론 여러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잘못하고 숨기고 태블릿이나 여러 개 거짓말 5.16 5.9 선거부터 해서 여러 군데 부정적으로 부정을 밝히고 이 부분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혜택에 대한 이 적폐를 이 당의 젊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저는 50% 성공하고 이 기회에 그거를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할 수 있는 전례의 찬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글쎄, 그게 이제 뭐, 그런 물론 어떤 방송이나, 예, 예, 어떤 SNS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또, 돌파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예.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도. 이 부분을 전희경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은 아마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의원한테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나 올라가서 전의용 사무실에 가서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워낙 참 너무 힘이 약하고 아무 그 지식이 없다 보니 애국 방송을 하시는 이쪽 대표분이나 기자분들이 전의경 사무실에 가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고, 어차피 정희경 의원님은 자유한국당의 전사 아닙니까? 네. 그 전사로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최고 지금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게, 이걸 발표를 하면은 언론이 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거기에서 다시 주사파 임종성하고 토론이 아니고 불러내어서 질의를 하는 기회를 만들면 아마 꼼짝 못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 주사파 정부의 민주화를 가장을 하고, 이제는 다시 그런 민주화라는 그런 운동은 김영삼이 김대중 시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이제는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더 이상 이거를 얘들이 먹고 살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5.18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5.18 하나만 없어지면 이제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이라 했는 저런 정부 주사파 새끼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이 촛불 집회니 뭐니 이거를 하고 공작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작업이 그 필요하죠. 자금이 5.18 유공자 아마 제가 그때 볼 때는 300만 원으로 봤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한번 보고 뉴스타운에서인데, 그 자금을 가지고 아마 다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고, 그 자녀 3명이 요새 아마 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어디에라든지 모든 부분에 요소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좌파, 종북 좌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서, 그러면 이것만 밝히면은 그동안의 명단이 누구가 되었고 누구가 이 명단으로 혜택을 받고 자녀가 어디에 취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명단에 정상적으로 유공자가 아닌데 들어간 사람들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밝히라는데 초점을 안 맞출 밝힙니다. 필요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안 밝히는데 거기에 좀 총 역량을 좀 집중해가지고 국회의원이든 맞습니다. 국민이든 간에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문재인 정권이 청원 20만 명 건이 넘으면은 뭐 그거로 채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이게 청원으로 20만 명이 청원으로 들어가면은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쟤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5.18 명단하고 5.18 민주화 이 두 건입니다. 이 5.18 명단을 공개가 되는 순간에 5.18은 민주화가 아니고 폭동이고 간첩이 왔다는 게 바로 연결돼서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부분이 거짓이라면, 명단이 공개가 안 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조차도 숨겼다 그러면은 뉴스타운에서는 저렇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다 면제, 전기료 면제, 국내 항공료 50% 면제, 구금이 없다고까지 다 밝혔더라고요. 5.18 유공자는 구금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던 자체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국민으로서 아마 이거를 전 국민한테 알리면은 몇백 명이 받고 있는지 몰라도 1000명이라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면 30억입니까? 이 돈이 세금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밝히고 매스컴화 시키고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공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아마 그 친구들이 분노를 할 겁니다. 젊은 친구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간히 이제 좀,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 공개가 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뭐 워낙 언론에서, 예. 공영방송에서 이걸 다뤄주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미미한 상태로 되죠. 또, 당연하죠. 예, 뭐, 그보다 예, 더한 뭐, 선거 부정, 동영상까지 증거했던 여러 가지, 선거자 방송에서 밝히는 그 증인분, 거제도 예, 예, 거제 사건, 덕분. 예, 이런 거를 그게 다 해고당이 내가, 김사랑 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특정감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예, 당연하죠. 특정감인데도 이, 불구하고 저 그 기레기 같은 언론들이 지금 좌편향 돼가지고, 예? 뭐, 당연히 예, 그렇게 정권에 돼야죠. 그냥 신현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좌파 정권 언론에서는, 너들 아무리 떠들어라. 방송 안 한다. 국민 여론을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파괴력 있게 바뀔 수 있는 길은 전희경 의원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전희경 의원님 혼자만의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야당에서 어, 그것을 정책적으로 다뤄서 채택을 해가지고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야당이 지금 제대로 또 역할을 못하지 이게 그 않습니까? 부분을 이제 전희경 의원님도 우리 아마 5.18 명단하고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만약 그래서 네. 한번 선구자 방송이나 뉴스타운이나 여러 분야의 이 애국 방송의 대표나 기자나 실장님 여러분들이 전혜경 의원 사무실에서 일대일 면담을 해서 네. 이거를 한번 만나서 다른 국회의원을 제키고 이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김진태 의원은 사무실에서 이거를 밝힌다든지 한번 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큰 거 있고 이거를 밝힘으로 해서 매스컴화를 시킴으로 해서 여론을 한번 방송을 함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 일어나고 종북 주작 프로 대회계는 치명타가 아니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다뤄진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종북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하면은 전희경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적폐 중에 적폐라고 판단이 들면은 자유한국당 당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홍준표 대표한테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걸 발표를 해라. 이렇게 나올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쪽 실장님이 조사한 바에 한 달에 얼마만큼 수령액이 되고 어떤 혜택이 6.25 참전자, 독립유공자하고 주어지는 혜택을 비교가 실제 원어총, 국가보훈청의 홈페이지에 혜택이 나열되어 있다면은, 그건 100% 맞는 거고, 그 유공자 혜택마저 숨겼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밝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는 그 혜택까지 숨기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은, 전희경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그건 폭로해야 되는 사실이죠. 뭐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즉, 받아볼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이 명단을 요청을 해도 안 보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목숨 걸고 지키겠죠. 당연하죠. 그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건 자체가 종북 좌파들의 아킬레스건 이상의 목숨입니다. 그 예. 명단이 밝혀진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거기에 심사위원인가 뭔가 했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적폐가 되는 그거 아닙니까? 일단 명단만 잡혀지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자만 아마 임종석 실장도 반면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공자표가 뭐, 있을 예, 겁니다. 글쎄 그런 뭐 소리도 들리기는 하는데, 그 명단을 안 밝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때 대정부 질문할 때 전희경 의원이
그 짧은 안 되고 시간에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또 못했을 수 저는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때 너들이 그렇게 민주화하고 임종석 실장이 민주화 군사 독재 민주화를 한다고 할 때 전희경 당신은 어려서 안 했지 않냐? 그걸 우리한테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여기에 청와대에 들어올 입성할 자격이 있다. 이는 투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떳떳하고 당신 청와대에 앉을 자리만큼 떳떳하다면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를 못하느냐?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랬을 때는 아마 궁지에 물렸을 겁니다. 그 말을 왜 못했을까요? 거기까지는 뭐 미처 또, 그러면은 예. 그렇게 뜻하면 내일 당장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해라. 그럼 지금이라도 그때 이야기했는 그 대정부 질문에 우리는 공사 독재에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청와대 주사파가 앉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는 거기에 지금 저기 전희경 의원이 보충 질의라도 인터넷에 아니면 그 국회에서 국회 방송. 하면 어떠냐 이거죠. 네, 네. 그러면 하면은 단 하나 신문이나 조선일보라 조금 조선일보가 요즘 조금 돌아왔지요. 한 2%, 1%그 부분 아니면은 월간 조선이라도 밝히고 조금이라도 응원을 받고 조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나. 전희경 의원 한마디는 지금 파괴력이 가장 지금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파괴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 김진태 의원하고 두 사무실의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 5.18 유공자 혜택 명단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이 국회의원은 아마 다시 전국구 스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는 국회의원이 속죄라도 한다면은 이 5.18을 자기 국회의원 목숨을 걸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번 국회 정론관이나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거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정말 내 국회의원 직을 걸더라도 이 5.18 명단 공개와 유공자 명단 공개와 5.18 혜택에 대해서는 내 국회의원직을 절더라도 이걸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용기 이렇게 발표하시면 아마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쓰고 길이 이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보이지를 않아서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입니다. 저희 우파 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지금 당급하게 해야 되고 그 길을 우리 애국 방송하시는 분들이 한번 빨리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길을 빨리 좀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 우파 지금 방송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저 주사파를 죽이는 방송은 한 명만 죽이면 됩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선구자 방송은 국민 9 선거 부정 하나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지 않는 무수한 자료를 제보를 국회의원한테 줘서 이거를 국회 감사가 되든 대정부 질문이 되든 할 때 자료가 있어서 쉽게 어버벙거리고 상대 방해 답변도 못하는 그는 되지 않은 부정선거 하나만큼은 선구자 방송이 가장 많은 자료와 답변과 모든 걸 자료를 갖고 있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부정선거 하나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방송으로 가고 또 애국방송 뉴스타운 하나는 5.18 유공자 하나만큼 우리 방송이 가장 많은 자료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료. 미디어 워치는 손석희 JTC 거짓 방송 저 하나만 죽이면 그 다음 사건이 난다는 한 놈만 죽인다. 이렇게 세분화돼서 여기에 전문가로 자료를 하는 거. 흥진호 사건은 다 다른 애국방송 하나가 거기에 대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상과 모든 자료
대해서 전문가 되는 그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한테 줄 수 있는 그거를 하심이 어떠냐 하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 방송도 이거를 방송하고 이 방송도 우파가 이렇게 하면 분산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부족하지 않냐. 방송으로 그친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그렇게 말씀인지 되면은, 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애국방송 중에 뉴스타운은 자유한국당 거기에 국회의원 1명, 2명을 후견인으로 들어라는 보다는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이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줄 수 있는 국회의원 2명, 3명을 뭐 상임위원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회의원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선구자 방송은 부정선거를 대해서 거기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2명, 3명을 뒤에 후견을 두고 거기에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애국방송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같이 밀접하게 되어서 자료를 주면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 막아야 되죠. 바쁜 와중에서 이 흥진호나 부정선거나 지나간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에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이걸 애국방송에 방송을 하면서 기자나 했는 자료를 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이렇게 각기 전투를 하면서 가는 게 저들을 척결하고 공격을 하는 가장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의견을 함께 예, 공유를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국당 그래도 중진이라든지 지금 전의겸이라든지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을 한번 모시고 애국 방송에 하고 있는 대표하고 기자분들이 한번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이 정권을 더 부정하게 대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가 더 강하고 뭡니까 집중적으로 저들이 빠져 못 나가게 손을 들 수 있도록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애국방송을 하나로 더 집중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그쪽으로 하심이 좀 어떠냐. 지금 사기 대선 진상 규명, 규명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모아서 조직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거. 방송이 다 지금 흩어져서 예, 뭐 우리 저기 어르신께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 방송은 이제 1인 미디어 방송 아닙니까? 예, 예, 1인 미디어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기동성이나 또 어떤 그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예,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공식적인 어떤 그 언론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디에 취재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보호를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취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하는 하다못해 거를, 뭐 그 국회의원실에 뭐 김진태 의원을 취재하겠습니다 해도 예, 예. 이런 그 공영 언론하고 저희 1인 미디어하고는 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더 국회의원을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선구자 방송에 이제 타겟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정부 질문이라는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누구라고 한 2명, 3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이 돼 있다면은 예. 그 국회의원 2명, 3명한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면 어떠냐. 그전 말 연대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지금 부정선거든 5.18 예, 폭동건이든 예, 또 다른 어떤 세월호 사건이든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단체가 있거든요, 다. 예, 예, 그죠? 그 단체가 그쪽에 이제 전문 단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전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 전문 단체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역할에 어떤 그 단합을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의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개별 방송국이 단독으로 그런 예. 부분을 또 도맡아서 해나가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차라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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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해주는 게 낫죠. 그 단체가, 전문 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고드는 전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예, 사대본 정청화 목사님이라든지, 예, 또 예, 부정선거, 또 뭐 이렇게 김 무슨 예, 대표가 예, 있고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쪽에 어떤 기자회견이나 중간중간 보고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우리 유튜버들이, 예,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마다 예, 일시에 여러 방송이 보도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방송국이 그 분야만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것보다도 동시다발적으로 예. 예, 많이 보도해 주는 게 관건이에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파를 보는 그 여러 그 우파 방송은 보는 사람이 맹 우파만 보지 저들 그 좌파에 있는 나오는 그 김어준이 있는 떨거지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럴 네, 수도 클릭도 있죠. 안 하는 예.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단체 하나를 지정이 된다면 이제 거기에 서브로 이제 지금 말하는 그렇죠. 정치적 예, 저희가 방송 지원을 예, 해줘야죠. 예. 뭐, 기존 그 방송에서는 뭐 거들떠도 안 보니까. 예, 그 예, 방송이 이제 저 자료들이 그 대표 그 단체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국회의원 그렇죠. 그런 주요 자료가 사안이 있을 되고 때마다 우리 그 유튜버들이 예, 결집을 해서 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합시다. 요런 것만 좀 잘 돼 예. 있어도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단체들이 한 자리에 좀 더 모여서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조직적이고 그 체계적으로 현 정권을 잘못되고 적폐를 공격을 하고 이거를 열어낼 수 있는 거를 한번 그 좀 작전이 나왔는지 이렇게 방안을 방안을 예, 나가시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저기 태극기 집회에 나갔을 때는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그 대표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거를 규탄을 하고 그다음에 흥진호 사건에서 규탄을 체계적으로 나올 때마다 그 대표에서 연설을 하면은 외국 시민들도 가지각색의 문재인 정권의 적폐들을 알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냐 이런 개인 생각을 이제 합니다. 현재 뭐 그 애국단체 집회에서 예, 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그 해당되는 기관장들을 초청을 해서 예, 예, 또 시간을 주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 예, 예, 예. 예, 그 부가적으로 다음에, 조금 더 예, 예, 그 유튜버들이 예, 집중적으로 예, 이제 예, 좀 많이 담합을 해서 결집을 해서 보도해 줄 수 있는 체계 예, 요거를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필요하죠. 예.